진짜 이거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정의 첫 재판입니다. 요 사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실은 애엄마고 애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뭐 정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엄마의 그런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나이인데 그리고 뭐 실제로 많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측은지심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니었나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뉴커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의 두 가지 혐의 인정 강금죄는 부인.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324호 법정에서 열린 제15형사부 재판장은 허준서입니다. 김유미, 이병호 판사, 유튜버 정치 꿈나무 김정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강금죄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김정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인정했으나 강금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일 재판에는 법무법인 세지원, 김상용 변호사, 유튜버 진연기, 진오랜 버핏, 유튜버 일산 정영동과 박비서, 보수 지지자 한 분, 그리고 유튜브 난지TV 운영자가 참여했으며 전남편, 크리스리, 갓세, 구맥진 등은 불참하였다. 김정혜는 지난 11월 5일경 자신이 사는 청라 아파트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방문을 잠근 뒤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 함께 있던 진연기의 목격자 진술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진연기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김정혜 남자친구라고 밝혔으나 김정혜가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연기 씨라고 말해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니까 진짜 검사님이 위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뭐 우리가 웃을 상황은 아닌데 왜냐하면 김정혜 씨의 미래가 달린 거니까. 근데 검사님이 진짜 순간적으로 드립이 그렇잖아요. 검사님이 이제 증인 신청 얘기하면서 진연기 씨를 그러니까 지금 김정혜 씨의 남자친구인 진연기 씨를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한다고 하니까 김정혜 씨가 남자친구 아닌데요? 기분 나쁘다는 불쾌한 표정으로 남자친구 아닌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연기 씨가 그러니까 진짜 웃을 수도 없고 근데 표정이 판사님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검사님 유튜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꿔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연기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처한 진짜 센스가 너무나. 자, 한 보수 지지자 방청객이 김상용 변호사에게 재판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하냐? 자신있게 좀 말해라 라며 항의하자 큰 소리로 김 변호사는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며 외면하였다.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들이 판사님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다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 정도 하면 사법 선배님들이잖아, 사법계에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너무 작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봐서 그러는데 막 거기서 보면은 막 이렇게 액션하면서 막 이렇게 멋있는 척,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민참여 재판이나 이럴 때 좀 액션을 하지 판사님 앞에서는 못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에서 있으면. 그래서 근데 소리가 좀 작긴 작았어요. 진연기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표시하면서 불안해했는데 왜 불안해하냐면 아까 그러니까 허위 신고로 헬스프라자에 경찰분들 왔을 때 쫄았다고 했잖아요. 막 씨빠이야라
그런데 경찰 두 분이 오니까 이게 얌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영기가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경찰을 무서워하고 그 법정에서 혹시라도 그 이제 증인 선서 하니까 이거 저기 뭐야 위증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걱정을 하는구나. 그걸 좀 제가 알게 됐어요. 막 당당한 척하면서도 현재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들은 김정혜의 방문을 경찰 측에서 열었다고 주장하고 김정혜는 누군가 문을 두드려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영기는 김정혜의 방문을 자신의 어깨로 밀어 열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양측 주장과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오렌 버핏이 만약 증언을 해주려면 김정혜 씨랑 동일한, 왜냐면 이제 패밀리였고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진영기 씨는 엉뚱한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문을 잠그고, 그러니까 여자 경찰이 들어갔는데 문을 잠그고 그래서 뭐 소리가 나가지고 경찰들이 문을 이제 열고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정혜 씨는 아무리 만취했지만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영기 씨는 여러분 뭐 방송 들었잖아요. 어깨로 자기가 쳐가지고 문을 열었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증인으로서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그 김정혜 씨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난감해서 김정혜는 12월 12일, 12월 14일, 12월 18일 세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사를 밝혔으나 법정에서 재판장이 진행 여부를 묻자 변호사와 4분 동안 대기실에서 논의 후에 취소하였다. 다음 재판은 2019년 1월 8일 1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피해자인 여성경찰관, 당일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유튜버 진연기가 검사 측의 증인으로 신청도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 때는 여성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 측에서 그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그 이제 동료 경찰관의 진술서, 그리고 진연기의 진술서에 대해서 이제 부정이라고 하면은 증거자료에서 그러니까 증거자료를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 같이 동의를 해야 판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동의를 한쪽이라도 하면 그걸 판사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의 진술서를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판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중심의 공판 중심 재판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의 진술은 뭐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 부동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을 하면 김정혜 씨는 지금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돼가지고 징역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이 돼도 처벌이 강한데, 거기에 이제 여성경찰 상해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을 잠그고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화장실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진단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상해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해야 했을 때, 상처를 주거나 그랬을 때 이제 상해죄가 되는데, 그 상해죄 혐의, 그러니까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해서는 김정혜 씨가 인정을 했어요. 반성을 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감금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동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그걸 기사에 안 썼네요. 추가해야 되겠네. 평소에 본인이 담배를 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핀다. 근데 술을 먹었지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진오렌 버핏이랑 갓세랑 구맥진 있을 때도 항상 문 잠그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방에 들어오면 문을 잠궜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금죄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경찰관은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문을 본인들이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는 주장이고,
진영기는 소리가 나길래 어깨로 문을 이제 부수고 들어갔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인정을 하는 거고 문을 잠근 건 사실이기 때문에 김정희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뭐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을 잠근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경찰분 관의 입장에서는 문을 왜 잠그지? 라고 당황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진술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차라리 다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제가 술에 만취해서 취해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문을 잠그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드리게 했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인정을 했는데 감금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뭐 그게 이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 예, 지금 술에 만취돼 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이 인터넷 방송을 모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 도와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만취로 심신미약을 인정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되냐면 누군가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기분 좋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술을 먹은 상태인데 화가 났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경찰관 분이 오니까 그분은 이제 저를 도와주시려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신 건데 내가 술에 취해서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근데 변호사님이 좀 안타깝긴 해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도 접근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가 아이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를 선처를 해달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는 인정하는데 한 개를 인정 안 한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분들은 일단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려는 신고가 여러 건이 있으니까 그걸 신고를 받고 왔어요. 와서 자기의 공무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제 듣는 과정에서 그걸 방해했어요. 일단 문을 잠궜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검사에서 주장하는 감금죄가 되는 겁니다. 문을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문을 잠근 거, 자기 집이라고 해도 그 자체 행위가 공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감금을 한 것이고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가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죄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을 잠그고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상해를 입힌 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전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근 것이 감금죄가 되고 머리채를 끌고 와가지고 상처를 입힌 게 상해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을 하는데 감금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취돼가지고 실수를 하고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똑똑똑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누가 허위 신고해가지고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문을 잠그고 머리채를 끌고 가가지고 상해를 입힌 게 전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묶여있는데 그게 합집합이에요. 그게 합집합이고 거기에 감금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해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라고요. 근데 두 개는 인정하는데 한 개는 인정 못한다는 게 왜 변호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법률적인
얘기를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독부는 판사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또 아는 척을 하시는데 이게 1심은 단독이 중심이에요. 네, 합의부는 뭐냐면 중형일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도요. 324호 재판부도 오전에 사건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단독 재판부는 사건이 쭈르륵 있습니다. 오전에만. 하나 끝나면, 그러니까 오전 10시 재판이라고 하면 10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쭈르륵 있어요. 예. 그 대부분 벌금, 그러니까 약식 명령 내렸는데 재판을 청구하거나, 벌금형이나 아니면 이런 웬만한 재판들은 다 단독부에 갑니다. 근데, 예, 좀 중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부로 갑니다. 판사가 3명이에요. 대부분 1심은 단독부로 합니다. 판사님 혼자. 예, 판사님 혼자 단독부로 가고, 이거는 좀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합의부로 가고, 합의부는 중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중한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부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시우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몰카 사건도 처음에는 단독이었습니다. 단독 재판부라서 판사님이 혼자 하시다가 이게 사건이 그 몰카, 길거리 그 방송하면서 몰카하고 병합되면서 그 다음 PD 수첩 방송되니까 이게 합의부로 넘어갔어요. 합의부로 넘어가서 판사가 3명이 하는 거는 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을 때 합의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번에도 예상을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게 되면은 중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인터넷 방송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님을 탓하기에는 진오랜 버핏이 본인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대부분 대비를 잘하거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법원 앞에 있거든요. 경찰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경험이 그 많거나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법원 앞에 많아요. 그 뭐 이렇게 근데 비용이 좀 더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법원 앞에 있는 좀 괜찮은 변호사를 그것도 긴급 체포 됐을 때 당일날 내가 그랬어요. 저기 진오랜 버핏한테 이거 당일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 갓세나 구맥진이나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 성금 주고 돈은 주겠다 중간에 주겠다라고 하면 다 선임됩니다. 왜냐면 선임 계약서에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급하니까 돈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첫날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거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빨리 대응을 했다면 되는데 진짜 이건 책임이 있다고밖에 없어요. 갓세도 책임 있고 분명히 갓세도 계좌에 돈이 있었거든요. 구맥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돈을 아까워가지고 갓세 그날 뭐 피자에 치킨 시켜 먹고 뭐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뭐 모금한다고 헤헤거리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깔 건 까야 되잖아요.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거 첫날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고. 만약에 김정혜 씨가 첫날 변호사 선임했으면 진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긴급 체포됐을 때 그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변호사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가서 그 피해자분한테 양해 구하고 정말 애엄마고 지금 어려워서 그랬다. 사정 해가지고 합의서 받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초기에 변호사가 우리가 불 났을 때 초기 진화 빨리 하면은 불 금방 끄잖아요. 근데 불 붙고 나서 변호사가 늦게 나가게 되면 할 일이 초반에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내가 안타까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타깝다는 거.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거든요. 당일날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갓세도 나 무시하고 유신님이 뭘 알아요. 시청자도 별로 안 되면서 김정혜보다 시청자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건방짐과 거만함 진짜 나는 가장 큰 책임 있는 게 갓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 3명 중에 근데 돈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그래 놓고는
김정혜의 가장 중요한 타임 다 지나가는데 피자 먹고 아니 밥은 먹어야죠. 근데 방송 켜놓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도와주세요. 이따가 또 사건 얘기하겠지만 진짜 문제가 많은 갔어요. 이 영치금 얘기 그냥 할까요? 아까 뭐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갓세 영치금 사건이 있어요. 갓세 영치금 뭐냐면 이제 관리비 안 냈다고, 그러니까 3명이서 관리비 내기로 해가지고 후원 받아놓고는 관리비 안 내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계속 갓세나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갓세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불쌍한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도 아닌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큰맘 먹고 그러면 김정혜 그 영치금이나 이런 것 좀 도와라. 욕 안 먹게. 불쌍하니까. 그리고 측은지심으로 40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후원을.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 돈을 아무 데다가 넣으면 안 되니까 알아보고 하려고 했다는데 그건 비겁한 변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인터넷 방송 20여를 했는데 그건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팬이 자기 이미지를 살려주려고, 기를 살려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남편이 해외에 있는데, 아니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게 뭔 상관이에요. 카톡.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한 사람이 화가 나죠. 왜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안 할 거면 돌려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또 내가 어제 다뤘잖아요. 어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팩트체크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알거든요. 제가 갓세 그 2천만 원 통장 뭐 허언증 그거 제가 밝혔잖아요. 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중에 40만 원 어쩔 수 없이 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태일님하고 방송 뭐 배틀하는데 재밌더라. 근데 저를 디스하더라고요. 뭐 신태일은 말도 잘하고 하시는데 유신님은 말 끊고 막 뭐 별로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세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팩트 체크 해가지고 다 까발려 버렸어요. 그거 옛날에 거짓말한 거 그 자료 해가지고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고, 청라의 달밤도 내가 들어가지고 팩트 체크하니까 누가 들어도 내가 그랬잖아. 100% 가세라고. 그러니까 날 미워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코트한테도 대들었다가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무릎 꿇고, 그 뭐라는 줄 알아요? 노래하는 코트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시청자한테 무릎 꿇는 거. 말이 돼요? 아니, 시청자한테 무릎 꿇는 거면 자기 방송에서,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좀, 노래하는 코트한테 열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면 되지. 왜 노래하는 코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가파머리라고 구력에 머리를 깎고, 찍소리도 못해요. 그 이후에 코트한테는. 내가 노래하는 코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코트보다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최근에 노래하는 코트 비판, 여성 팬한테 쌍욕한 거 청소년 유해 방송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요? 노래하는 코트가.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뭐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더러워서 피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노래하는 코트가 얼마나 그런 자존심이나 장난이 아닌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갓세 같이 이름 없는 유튜버도 밟아버렸는데, 노래하는 코트가 존심이 장난이 아니야. 아프리카 TV 때도. 누가 자기 함부로 말도 안 되는 거로 건드리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갓세도 용서를 안 하고 결국 무릎 꿇린 거 아니고. 근데 그 무릎 꿇릴 때까지 명분을 제공한 게 나다. 거짓말 2건 내가 다 팩트 체크했거든요. 청라의 달밤 김정혜한테 욕해가지고 디스한 거 이거 갓세 맞다. 그리고 그 계좌에 2천만 원인가 있다고 그거 한 거 갓세 맞다. 그리고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허언증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쳤죠. 걔가 진짜 이 40만 원 영치금도 결국은 이제 줬으니까 그 후원하신 분이 아까 보니까 뭐 둘레길이니까 안 받기로 했나 봐요. 불쌍해서 그런 거. 사람의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 같으면은 그거 왜 내가 달라고 했는데 네가 거기 또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갓세한테 김정혜에 대한 후원 갓세한테 하지 마세요. 구맥진하고 갓세는 오늘 재판에도 안 왔습니다. 뭐 전 남편은 사업 때문에 뭐 해외에 갔다고 그러고, 진짜 이 재판에 꼭 왔어야 될 3명 있죠. 누굽니까? 갓세, 구맥진, 크리스리,
크리스 리 얼마나 생색을 냈습니까? 김정혜 뭐 자기 친구가 변호사다. 아, 없어요. 안 왔어요. 에? 뭐 자기가 뭐 진실이고 자기가 뭐 스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라도 해줄 거 하면서 첫 재판에 안 왔어요. 전 남편은 뭐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치고.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가세와 구맥진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시청자가 후원한 거, 시청자가 욕 먹으니까 관리비 안 냈다고 40만 원 해준 거 입금해 놓고는 생색내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것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욕 먹으니까 그때서야 하고. 구맥진도 원래 뭐 자기가 설거지랑 다 했으니까 안 했는데 그 100만 원에 시청자들이 후원한 돈이 상당수 아닙니까? 김정혜 이름 걸어놓고 김정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방송하면서 모은 돈, 구맥진이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거의 채울걸요? 한 달 넘게 방송했으니까. 가세는 말 그대로 그 여성 시청자분이 준 거 그냥 그 계좌로 그 김정혜 딸로 보낸 거고. 진짜 이 두 명은 절대로 이제 김정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편지 써가지고 답장 받았나는데 그 두 명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재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세한테. 그러니까 첫 차 타고 가도 늦는다고 어차피.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한 달 넘도록 공짜로 재워주고 밥 사주고 뭐 옷도 사줬다면서요. 아니 지노랜 버핏은 그러니까 일단 차지를 하더라고. 오늘 재판 갔잖아요. 지노랜 버핏은. 그래서 검사님이 김정혜 씨 남자친구 진영기 씨가 하니까 김정혜 씨가 남자친구 아닌데요.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영기 씨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검사님 센스가 너무 좋잖아요. 바로. 저기 아니 김정혜 씨 남자친구인 진영기 씨가 경찰 진술해서 그러니까 저 진영기 내 남자친구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나는 많은 재판을 봤지만 검사가 좀 딱딱하거든요. 원래 자기 이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정말 바로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 그래요? 저기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영기 씨. 나는 남자친구를 주장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남자친구면 남자친구지. 남자친구면 남자친구지. 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영기 씨. 웃겨요. 그 상황에서 웃겨요. 재판장에서는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웃길지 모르겠는데 엄숙하거든요. 재판정이 엄숙한데 검사님이 김정혜 씨의 남자친구 진영기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내 남자친구 아닌데요. 그래요. 김정혜 씨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진영기 씨가 다들 정말 중요한 재판이고 정말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뭐지? 순간 참았어요. 나는 이거 진짜 나는 아니야. 난 기자야. 난 여기서 이성을 잡아야 돼.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맨날 주장하는 거 진영기가. 근데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이라고 바로 바꾸니까 저는 하여튼 좀 위기가 왔었어요. 자, 아무튼 가세의 그 인간성 그리고 김정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가세나 구맥진에게 후원하지 마라. 보니까 구맥진은 뭐 도박까지 자기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가세하고 구맥진은 김정혜 씨 팬이나 그런 분들 돕고자 하신 분들은 그쪽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오랜 버핏도 손절하시고 진짜 돕고 싶으시면 다른 루트로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여기 그 기사에 적혀 있잖아요. 법무법인 세지원의 김상용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김정혜 씨 그 통장에다가 후원받는 통장에다가 후원하시는 게 확실하고요. 그 전 남편분이 뭐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진오렌 버핏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김정혜 씨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저는 클린유시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측은지심으로 다 만약에 다 봐줘버리면 또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나 강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심각합니다. 뭐 전 꽃게탄이게 위안부 창녀촌 발언, 그 다음에 그 복부인하고 지루가 고아원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고아원에 아들 하나 딸 있고 뭐 입히고 먹이고 그 새빨간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후원받고 있잖아. 그 얘기하면 차단하고 체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가 지금 아프리카에 거의 대적할 정도로 지금 막장 쓰레기 방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도 안타까워요. 저 조카도 있고 그 어린 아이들 생각하면 이거는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니까 경찰의 공무집행 상황에서 머리채를 잡고 이런 것들은 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만 했었지. 근데 그 공소 사실을 검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문을 잠그고 욕을 계속하면서 문을 잠그고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다가 상해를 입히고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내용이. 이거는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리 술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그 오신 분들은 다 적어놨습니다. 유영기 기자, 뉴커의 유영기 기자, 그 다음에 유튜버 진현기, 유튜버 일산 정영돈과 박비서. 이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마 새벽에 그랬을 거야. 아마 피곤해 하던데 정영돈 뭐 하고 있어? 예, 저 편집 중입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아침 일찍에 저기 인천 지방법원을 가야 되는데 네가 좀 태워다 줘라. 그럴 수 있나?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관련도 없는 재판을 왜 오셨습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강제 참석하신 분이 일산 정영돈과 박비서, 버피덴터 소속. 그 다음에 이제 김정혜 씨 팬은 아닌데 이제 보수 지지자인 한 남자분이 오셨고 나이가 좀 있으신, 그리고 유튜브 난지 TV 그 진행자인 것 같은데 이 뭐라고 하셨는데 닉네임이 다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도 실제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안 온 사람 크리스 리, 맨날 선글라스 끼고 김정혜가 크리스 리, 그 다음에 갓세 구맥진 안 왔습니다. 갓세는 시청자가 김정혜 주라고 돈 준 거 바로 안 주고 뭐 자기는 진짜 뭐라고 했더라? 정말 이걸 잘 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자, 갓세님 팩트체크 또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본인 방송에서만 여포짓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요구하시면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신중하게 제대로 알고 그 김정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그 후원하신 분이 안 할 거면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알아봐가지고 하셨는지.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루면 알아봐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팩트체크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특감반 소식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특감반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진짜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청와대를 휘젓는다고 겁도 없어요.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때 이랬으면